네, 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제가 차를 이제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아반떼 N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차를 기다리는 중이고요. 사실 뭐 이제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차량 반도체 수급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휴가철도 겹쳐 있고 한 뭐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차를 뭐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인데, 아무튼 이제 차를 또 바꾼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기존에 이제 타고 있던 지금 제 차가 사실 제가 뭐 차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은 애착을 갖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스스로는. 첫 차에는 조금 애착을 많이 가지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첫 차가 세피아였었는데, 그 차는 또 이제 오토였죠. 세피아였었는데 그 차를 탈 때는 엔진 오일도 그때 모듈 300V 같은 거 막 넣고 손세차하고 막 그렇게 진짜 되게 아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차, 지금 이제 아베오가 세 번째 차가 되는데, 이 세 번째 차까지 오면서 점점 이제 차에 대한 관리나 어떤 투자가 약간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이를 먹어서 약간 귀차니즘이나 이런 게 늘어난 탓도 있는 것 같고요. 좀 현타가 온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질없다, 뭐 다 그렇게 해야 뭐하나, 차 모시고 살 것도 아닌데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차에 대한 이제 애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또 뭐 새 차를 받게 되면 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크게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 상태에서는 뭐 들지는 않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제 차를 떠나보내기 전에, 이 아베오를 떠나보내기 전에 영상을 조금 더 찍어두고자 하는 마음에 오랜만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주행을 해보고 있고요. 사실 요즘에는 거의 단거리 위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지가 거의 한 2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이후로 이제 와이프 직장이 한 5km 정도, 집에서 한 5km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거든요. 이제 와이프 출퇴근을 제가 이제 해주고 있다 보니까 기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단거리 위주로 이제 거의 매일 운행하는, 뭐 주말에는 특별히 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디 나가기도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일 위주로 출퇴근 거리 이렇게 운행하는 게 제 운행 패턴의 이제 거의 전부인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운행을 하면서 이제 예전에는 좀 못 느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새롭게 느끼게 됐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플러스해서 제 차의 어떤 지금까지 타면서, 제가 2014년도에 지금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횟수로 치면은 거의 지금 한 7년 정도가 되는 거죠. 제가 탄 것만 7년이고 이게 이제 12년식이에요 11년 생산이기 때문에 뭐 생산 횟수에서 따지자면 이제 10년 차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행거리도 10만 킬로미터가 넘었고, 나이로 따지자면은 중년 정도가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뭐 그 정도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타면서 이제 느꼈었던 장점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그리고 이제 또 단점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뭐 첫 번째 장점은, 뭐 이거는 개인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한테는 장점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다른 분한테는 장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마음에 드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탔었던 차들이 뭐 세피아도 그렇고 아반떼 HD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세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인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계기가 뭐였는지 지금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WRC를 좋아하면서부터가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WRC 카드를 보면 다 해치백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차들이 막 되게 날쌔게 뭐 일반 도로들 뭐 이런 데를 달리는 모습을 보고, 야, 차 되게 멋있다라는 그 시점부터가 아마 제가 해치백을 좋아하게 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치백을 제가 타면서 느낀 장점은 아무래도 그 뒤에 트렁크 공간 활용도가 좀 높다는 점인데요. 자, 트렁크 공간 자체의 넓이보다는 이제 일반 세단 형식에서는 높이 있는 짐을 실을 수가 없는 반면에, 이제 해치백 구조에서는 뭐 높이 있는 짐 실는 것도 좀 용이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트렁크 높이 자체나 뭐 이런 것들 깊이가 조금 더 얇기 때문에
짐을 적재하거나 뭐 뺄 때 좀 더 편리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해치백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시대 때 나왔었던 한 2012년도쯤 해서 나왔었던 국산차 중에서 해치백 중에서는 뭐 아베오가 제일 디자인이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오도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단형 타입이 있었고 이제 해치백 타입이 있었는데, 제가 둘 다를 봤을 때 세단형은 정말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물론 트렁크 공간은 정말 넓었고 그 공간만큼은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이 너무 제 취향하고 거리가 멀어서 해치백을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차를 볼 때마다 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뭐 아무리 성능이 좋고 하더라도 딱 걸어가면서 탈 때 내 차를 딱 봤는데 차 괜찮네 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는 들어야 차를 계속 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외관을 봤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러면은 차에 대한 애착도 좀 식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제가 꼽는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좀 외형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운전 재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속기가 수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자동 변속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때 당시 나왔었던 쉐보레 차종들 중에서 자동 변속기가 그다지 좋은 평을 받았었던 모델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당시에 나왔었던 모델들 중에서 뭐 크루즈 디젤 수동 뭐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일명 뭐 인터넷 슈퍼카라고도 불릴 정도로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차 잘 나가고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운전 재미에 대한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재미에 대한 측면도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내 운전을 할 때에도 일단 기어가 5단 기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5단에서 한 3000rpm 정도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단, 2단까지는 기어가 약간 긴 느낌이 나는데 한 3단 정도부터는 기어비가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 운전을 할 때에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5단까지도 다 골고루 써가면서 이렇게 변속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차 급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차 포지션이 소형 정도 포지션에 아마 속하게 될 것 같거든요. 뭐 세단은 준준형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제 요즘 차들이 워낙에 다 커졌잖아요. 그래서 뭐 아반떼 같은 차종이 이제 뭐 대표적인 준준형 차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반떼보다는 크기가 좀 작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로 따지자면은 뭐 액센트 정도로 아마 같은 급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같은 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순정 대 순정으로 놓고 보면 이 차가 이 작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고속 안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속 안정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고속도로 올라가서 뭐 한 140, 150km 정도까지 가도 예전에 바로 제가 직전에 탔었던 아반떼 HD랑 비교를 해봐도 HD는 되게 차가 뜨는 느낌이 들면서 좀 불안불안하다, 속도를 더 내면은 왠지 차가 막 튕겨 나갈 것 같다, 막 그런 느낌들이 좀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언더바 하나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X 형태 이제 언더바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그 보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속 안정성에는 크게 변화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40에서 150 정도 속도가 올라가더라도, 오히려 이제 속도가 고속 영역대로 올라가면, 물론 이제 그 이상 영역대 가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한 그 정도 영역대에서는 속도가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신기하게도 약간 차가 이렇게 좀 바닥에 좀 붙어서 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CP67이 내구성 막내짜리 타이어를 이제 끼고 있는데, 이런 타이어를 끼고 있음에도 고속에서 불안함이 없고 이제 차가 되게 잘 붙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제 차의 설계 자체가 좀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아베오가 이 비인기 차종이잖아요. 이 비인기 차종인데 탑기어라든가 뭐 이런 자동차 잡지에서 봤을 때도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탄탄한 어떤 차체에 대한 어떤 칭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호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제 타봤을 때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엔진이 저 같은 경우에는 1.6 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좀 출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가속이 요즘 차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만 빼고는 뭐 설계 자체는
요즘 나오는 같은 급의 차랑 비교를 해봐도 크게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고속 안정성이나 뭐 어떤 핸들링 같은 측면, 이게 뭐 셰시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구형이잖아요. 굉장히 구형이고 지금 또 단종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대 때 활동을 했었던 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국산차에서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두어 가지 정도, 지금 이제 디자인하고 운전 재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이게 구조적인 약간 결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의 열이 좀 뭐랄까, 열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래야 될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코텍 엔진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엔진 주변 부분, 뭐 냉각수 파이프라든지 라디에이터로 가는 관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열이 계속 지속적으로 배출이 잘 안 되고 축적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의 파이프나 이런 것들이 경화가 된다던가 해서, 또 고무 실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화가 돼서 그 혼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요. 저도 이제 그 혼유 문제 때문에 한번 진행이 좀 저는 많이 된 상태에서 수리를 받다 보니까 비용이 그때 한 거의 40만원 정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를 한번 하고, 뭐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그때 수리를 하고 지금 거의 한 3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차계부 보면은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저만 겪는 문제는 아니고 아베오 카페에 가서 보면은 이 혼유 증상이 당첨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차주분들이 좀 겪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뭐 한 9만 10만 킬로미터 탈 때까지 혼유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주행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차들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시내에서 주행할 경우에는 뭐 한국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겠지만 주로 이제 장거리 고속 크루징이나 이런 주행 형태가 많다 보니까 주행풍을 맞으면 이제 차가 좀 냉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기준으로 해서 좀 설계가 된 게 아닌가. 당시 이제 현대기아 차랑 비교해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좀 냉각 성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 냉각 계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고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정도가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또 이제 하나 더 제가 느낀 부분이 엔진 마운트의 수명이 좀 짧아요. 엔진 마운트 수명이 좀 짧다라고 느꼈던 게, 제가 엔진 마운트를 교체를 했었던 시점이 한 6만 킬로미터 정도였나? 뭐 그쯤이었었거든요. 근데 보통 6만 킬로미터를 타고 엔진 마운트 교체를 하지는 않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느꼈었던 게, 이제 차의 진동이 좀 심해져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차의 특징인가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급에 따라서 좀 진동이 심하구나. 왜냐하면 제가 중고차로 살 때 이제 중고차 매장에 가서 잠깐 시승을 해보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뭐야 이거 차 엔진 배기 소리가 좀 나잖아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그 이전 아반떼 HD에서는 엔진음이나 배기음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거의 별로 안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차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감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감성이 아니라 방음이 좀 제대로 안 돼서 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차가, 약간이 아니죠, 꽤 시끄러운 편입니다. 그게 이제 이 차의 특징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어떤 소음하고 진동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진동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 같은 이슈가 이 동호회에서 여러 건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운트를 교체를 하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진동이 잡혔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것 때문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체를 해봤더니 진짜 정말 다른 차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한 이후에 느끼게 된 거죠. 이게 마운트가 수명이 짧구나. 왜냐하면 그 이전 차에서는 뭐 엔진 마운트 이런 문제를 제가 느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구성, 엔진하고 이제 미션 마운트까지를 포함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엔진 마운트만 교체를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체감이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느낀 차의 어떤 단점, 내구도에서 비롯되는 단점. 자, 잠시 후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커피 받으러 가야 돼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커피 아이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진짜 빨대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자, 커피를 받아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차량 이제 내구도 이슈에 대한 문제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혼유 문제, 그래서 엔진 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 엔진이라는 게 최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온도의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이제 좀 넘어서 컨트롤이 안 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냉각팬을 뭐 매핑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일종의 튜닝이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팬 가동을 더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팬이 가동되는 시점을 조금 앞당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이제 일상적으로 타고, 하나 이제 제가 혼유 수리를 한 이후에 좀 차이점이 있었다면, 그 전까지는 엔진룸을 그렇게 자주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뭐 지금도 그렇게까지 자주 들여다보는 편은 아니고, 뭐 한 달에 생각나면 한 번? 뭐 그 정도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엔진룸을 열어서 이제 냉각수 색깔이 뭐 정상적인 색깔인지, 혹시라도 이제 혼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뭐 그 정도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양이 뭐 부족하지는 않은지. 뭐 그 부분은 이제 일상적인 차에 좀 관심이 있으신 운전자분들은 뭐 하실 영역의 어떤 점검일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내구성이 약간 떨어지게 느껴진다는 건 또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이 있었고, 그 이외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이슈는 없었습니다. 뭐 실내 어떤 옵션이나 디자인이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애초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어떤 분한테는 너무 값싼 재질의 느낌이 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걸 단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럴 거면 이제 더 비싼 차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이 차를 구매할 당시에 2014년도 그때가 한 4월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정도쯤에는 이 차 가격이 한 800만원 초중반? 뭐 그 정도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 자체가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뭐 아반떼나 이런 것들을 사려면 다 1000만원은 넘어야 되는, 그러니까 비슷한 연식에, 왜냐하면 2014년도인데 이 차가 2012년도이기 때문에 2년밖에 안 된 차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수동 변속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차가 또 별로 없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뭐 제가 또 해치백 디자인이 예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뭐 대안은 없었고, 또 그렇다고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차를 선택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선택을 했고, 그 부분은 지금까지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차를 구매해서 실제로 운행을 해보기 전에는 몰랐었던 부분들, 뭐 혼유 문제라던가, 어떤 차라도 다 뭐 고질병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혼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미처 파악을 못했고, 그 부분이 이제 꽤 진행이 된 다음에 알게 됐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이제 수리비가 좀 많이 나가게 되는 뭐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단점은 뭐 결국은 어떤 차의 관리 측면에서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 이제 자주 뭐 엔진룸도 열어보고,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체하기 전에는 이게 새 차를 사신 분이 아니라면 알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알기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동 미션 같은 경우에 요 변속감은 요즘 차들 기준 뭐 벨로스터 N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변속감이 좋다고는 표현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절도 있는 변속감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퀵시프트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제 아반떼 HD를 탔을 때 이 퀵시프트로 바꿨었을 때만큼의 어떤 극적인 변화는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도 약간 묵직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뭐 스트로크가 많이 이렇게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맛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클러치도 요즘 차들은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압식 방식이라서 이게 뭐 마스터 실린더, 뭐 슬레이브 실린더 이런 것들을 돌려가지고 오페라 실린더라고 하던가요. 뭐 그런 것들을 구동을 해서 그 유압으로 클러치를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격 조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반떼 HD가 케이블식은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아반떼 HD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클러치 유격 조절을 해서 클러치가 딱 붙는 시점도 되게 좀 낮게 맞춰놨었고 그래서 단순히 변속하고 클러치 붙이는 그 느낌은 아반떼 HD가 더 좋았는데 그걸 뺀 나머지 주행할 때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핸들링 이런 부분들은 야베오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만족을 했었고요. 그리고 엔진 회전 질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뭐 한 4,000, 5,000rpm까지 올라갈 때 회전 질감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은 뭐 현대기아차들 엔진, 뭐 벨로스탄에 들어가는 엔진이 뭐 세타2 엔진이던가요? 뭐 그런 엔진들 쪽이 더 가볍고 회전 질감이 좋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직전에 타던 차랑 비교해 봤을 때 아반떼 HD는 한 4,000rpm이 넘어가면은 되게 차가 힘겨워하는 엔진 힘겨워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후반에 허당을 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달 반응 같은 경우에 아반떼 HD가 한창 나오고 그때 당시 이제 현대 기아차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브레이크 담력이나 뭐 아니면 악셀 어떤 반응이 다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 운전을 할 때는 차가 되게 잘 멈추고 잘 나간다 이게 느껴지는데 고속 주행을 해보면은 그런 느낌만큼 차가 잘 멈추거나 잘 나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야베오 같은 경우에는 좀 정반대 시점. 이게 이제 쉐보레 차들이 초반에 좀 굼뜬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마 그 부분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악셀 반응도 좀 이게 선형적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만 딱 몰려 있어가지고 조금만 밟아도 차가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제 밟는 만큼 어느 정도 조절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된다. 그러니까 단계가 고르게 나눠져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지만 이게 익숙해지고 나니까 좀 더 미세 컨트롤 하는 게 이쪽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운전 재미가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이 있었고 제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반떼 HD를 타다가 이 차로 넘어왔을 때 HD를 타던 만큼 HD를 타면서 내가 차를 움직였었던 만큼 그 생각대로 차를 움직이게 되기까지가 거의 HD도 제가 한 3, 4년 이상은 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동을 한 3, 4년 정도를 탔는데 완전히 다른 느낌의 클러치 그 다음에 악셀 반응이 있다 보니까 여기 적응하는데도 또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의 한 7년 정도를 탔으니까요. 7년 정도를 타면서 느낀 어떤 제 차의 장점 그리고 단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초반에 이 주행 영상을 찍었었던 것 중에서 영상 하나가 이제 되게 아무래도 알고리즘의 축복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그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조회수별로 정리를 해봐도 아마 한 2등 정도를 아마 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생각해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 영상이 특별한 게 없이 그냥 주행하는 거고 단지 이제 페달캠 하나만 제가 달아놓은 것 뿐인데 조회수가 거의 당시에 막 몇만이 금방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갔었던 이제 목동에 현대백화점이었을 거예요. 그 현대백화점 쪽으로 한번 돌아서 주행하는 걸로 약간 추억을 되새길 겸 그게 벌써 이제 5년 전, 한 4년인가 5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추억 되새김을
작업을 하면서 제 차를 떠나보낼 준비를 이제 조금씩 하나둘씩 하고 또 이제 기록을 좀 남겨놓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장점 중에 이거는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뭐 교통사고라는 게 사실 안 나면 가장 좋긴 하지만 이게 자기 의지대로 사고라는 거를 다 컨트롤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 실수가 아니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이 차를 타면서 주행 중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운전 지금까지 하면서 처음 주행 중에 났었던 사고인 것 같아요. 택시 100% 과실로 이제 사고가 나버렸을 때, 그때 이제 조수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뒤쪽 문까지를 택시가 거의 옆으로 부딪히다시피 해서 그때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뭐 예측을 하기가 힘든 사고여가지고 못 피했는데, 아무튼 그 사고가 났을 때 차가 이제 문짝 두 짝을 다 교환을 하고 아마 뒤 팬더를 교체를 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게 내역 보면 다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두 짝 교체하고 팬더까지 교체를 할 정도로 뭐 작은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충격도 웬만큼 있었고 제가 뭐 부상을 입은 건 아니었는데 차가 이제 옆으로 끼익하면서 밀릴 정도로 이제 다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안 다친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충격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차가 그렇게 어떤 많이 망가지진 않았어요. 그때 저는 옆부분을 아무래도 부딪히다 보니까 프레임이 좀 틀어진다던가, 보통 이제 프레임이 틀어지면은 얼라이먼트가 제대로 안 나와서 차가 직진을 못한다 뭐 이런 말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없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사고 수리가 말끔하게 잘 됐는데, 사고 수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얼라이먼트를 딱 좀 잘한다는 그 샵에 가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행을 해봤는데 차가 이전보다 더 뭐랄까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얼라이먼트가 잘 되기도 했겠지만, 정렬이 잘 되기도 했겠지만 차 내 자체는 아무런 손상이 안 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차가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실감이 됐고, 차를 조금 더 신뢰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차였다고 생각해보면 뭐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엑센트나 뭐 이런 차였다고 생각하면 아마 조금 더 손상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안도감 뭐 그런 것들, 이 차를 타도 사고 물론 안 나게 조심해야겠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별로 많이 다치지 않겠다, 차급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차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그리고 대충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제가 뭐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장점하고 단점을 쭉 약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또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제가 이번 영상이 그 마지막 주행 영상이 되진 않을 거예요. 좀 더 찍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수동 영상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영상을 촬영을 했었던 게 거의 지금 한 4년에서 5년 전이거든요. 이제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소재 고갈이죠.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일단 하는 내가 재미가 없다, 막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그 자동차 유튜버라기보다는 그 게임 스트리머 같은 느낌으로 이제 좀 하긴 했는데, 뭐 아무래도 또 새 차가 나오면 또 얘기할 거리들이 많아지겠죠. 자, 근데 이제 그때까지라고 하더라도 재밌는 소재들 생각이 나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로 영상을 조금 더 남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차를 의인화한다든지 차에 어떤 강한 애착을 가진다든지 뭐 이런 타입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오래 타던 차를 떠나보낸다니까 마음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들어서 그런 건지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생각을 해보니까 막상 이제 내가 이 차를 보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차에서 그런 기분들이 아마 가장 강하게 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는 첫 차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첫 차가 세피아잖아요. 근데 세피아에는 되게 애착을 제가 많이 들이면서 관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차를 떠나보낼 때는 그런 기분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이거 가지고 영상도 좀 많이 촬영을 하고, 또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떤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그런가? 그러니까 나 혼자만 만약에 이 차를 그냥 계속 타고 그 이전 아반떼처럼 그냥 그렇게 운행을 했다 그러면은 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라 유튜브를 또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많은 시청자분들하고의 교류 뭐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도 다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더욱 그런 묘한 감정이 좀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죠. 뭐 또 새 차 나오고 뭐 그러면은 금세 잊어버리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섭섭한 것 같다 막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보내기 전에 그래도 얘가 나한테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줬는데, 뭔가 나도 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주행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라서요. 제가 길을 지금 한 두어 번 잘못 들어가지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타고 있는 아베오에 대한 얘기들을 쭉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 계약한 아반떼에 대한 얘기도 이제 조금 해야 되겠죠.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